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딥 클렌징의 고약한 비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딥 클렌징 좋아하시죠? 옛날에 광고를 보면 땡땡땡땡땡 딥 클렌징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이런 딥 클렌징이 과연 피부에 좋을지는 사실 의문인데요. 왜 피부에 좋지 않은지, 그리고 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상적인 효과를 발휘해 줄 수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딥 클렌징을 하면 막 피지 분비를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드름 균도 좀 막 뽑아낼 수 있고 막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딥 클렌징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낱낱이 파헤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딥 클렌징이 뭘까요? 딥 클렌징은 메이크업 잔여물과 각질 잔여물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해주는 그런 깔끔한 클렌징을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딥 클렌징을 위해서는 좀 높은 농도의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던가 아니면 좀 강력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주는 제품들보다는 꼼꼼하고 뭔가 깨끗하게 빡빡 씻겨져 나가는 느낌의 그런 세안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단점들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딥 클렌징과 여드름. 여러분들, 여드름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세안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절대 아닙니다. 여드름의 근본적인 원인은 피아크네스균이라는 여드름균에 있어요. 이 박테리아가 점점 번식을 하면서 여드름이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한번 나면 띠를 이루어서 나는 경우가 많고, 뭔가 점점 번지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면 과연 딥 클렌징이 이 피아크네스균을 피부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피아크네스 여드름균의 효과가 있는 살리실산, 그러니까 바하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 클렌징일지라도 피부에 머무는 시간, 우리가 세안을 한다고 거품을 내는 시간, 그리고 세안을 한다고 물로 헹구어내는 시간이 매우 적기 때문에 사실 클렌징을 통해서 여드름균을 제거하는 데는 매우 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메이크업으로 인한 모공 막힘을 예방할 수 있죠. 왜냐면 메이크업 입자들이 굉장히 요즘은 미세하게 나오고 발림성도 매우 높아가지고 피부에 착 밀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잔여물들을 모공에서 제대로 떼어주지 못하면 오히려 진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케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씻겨내줄 수 있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계면활성제의 농도도 높고, 그리고 그 성분들의 종류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질로 인한 모공 막힘도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계면활성력이 좀 높다 보니까 각질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거죠. 세안제를 사용을 하면서 같이. 근데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는 법. 일단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피부 유수분 밸런스, 이 유수분 밸런스 얘기를 하기 위해서 피부 유수분 밸런스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피부 유수분 밸런스는 뭐냐면 유분과 수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실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게 뭐 30대 70 이런 거보다는 50대 50이 제일 좋겠죠. 수분도 적당히 반 있고 유분도 적당히 있어서 피부가 약간 물광 피부 느낌이 나는 피부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피부 유수분 밸런스입니다. 또 이 피부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피부가 촉촉하고 세안 후에도 당기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만약에 피부가 세안 후 빡빡하게 당기는 느낌이 심하게 든다면 이 클렌징이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지금 파괴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피부 유수분 밸런스가 파괴되면 피부 자극이 유발될 수 있고요. 그리고 딥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제형 자체가 뻑뻑한 경우도 많고 아니면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아서 과도한 마찰로 인해 피부 염증이 오히려 자극 반응에 의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나큰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다는 것. 근데 장점에 비해서 단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자,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선 순한 클렌징이 필수라는 것. 그리고 메이크업을 지우기 위한
세안제에는 부드러운 1차 세안제를 사용함으로써 2차 세안제에서는 좀 자극을 많이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딥 클렌징을 한다고 해서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지워질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차라리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지울 수 있는 부드러운 성분의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오일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메이크업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습니다. 녹여내시고 나서 남은 이런 잔여물이나 오일리한 느낌, 이런 것들은 2차 세안제, 부드러운 2차 세안제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차 세안제는 약산 성세안제로 알려진 부드러운 그런 세안제들이나 클렌징 폼 모두 적합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폼 클렌저들은 대체로 성분이 순한 편에 속해요. 대체로 순한 편에 속하는데, 이제 딥 클렌징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안제 성분들이 보습제보다 많이 배합이 되어 있어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딥 클렌징 전용 클렌징 제품은 여드름균을 절대로 씻어낼 수 없다는 것, 이것도 핵심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드름의 핵심은 여드름이 날 수 있는 이런 확률을 낮추는 것이지 균 자체를 씻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드름을 관리하신다면 여드름을 관리하는 초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클렌징이고, 그 클렌징의 핵심은 부드러운 클렌징이 있습니다. 더 이상 딥 클렌징으로 여드름 난 피부를 더 성나게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